수익률을 높이려면 리스크도 높아지지만 리스크가 높다고 해서 수익률이 높은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자, 원금, 수익률, 수익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원금이 높은데 수익률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금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수익을 보기 전에 리스크는 높은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그죠? 수익을 보기 전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반대로 원금이 낮고 수익률이 낮으면 수익금도 낮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그만큼 적습니다. 물려도 손절해도 아무 저기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손절기는 잘 안 쓰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저번에처럼 10%, 5%씩 막 떨어졌을 때 손절 안 하고 버텼다가 물타기에서 나왔는데 별로 못 먹었어. 그래서 만약에 밤새 이게 폭락이 오면 그냥 손절하고 저점에서 다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오랜만에 손절을 켜놓고 잤어요. 마이너스 1%. 예. 하락 추세선, 저희 2차 하락 추세선이 뚫고 하락하면 마이너스 1%까지 하락하면 이제 손절해라. 예. 이거는 그냥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할 지점이기 때문에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는 맞았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3분봉, 5분봉으로 이제 3분봉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익절을 했어요. 여기서 수익을 딱 보고 익절을 했어요. 아주 잘했죠. 예, 여기서 딱 익절해서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트레이딩을 하다가 이 부분에서 손절을 했어요. 여기서는 왜? 여기서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손절을 했어요. 그러다 다시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서는 일부 먹었습니다. 일부 조금 먹었습니다. 조금 먹었고 여기에서 일부 들어갔던 게 손절. 그러다가 또 다시 여기서 추세 올라와서 또 올라가던 게 여기서 손절. 그래서 두 번의 손절이 있었어요. 요게 뭐냐? 하락에 대비해서 손절을 해놨지만 실제적으로 장은 하락을 하지 않았고 뭘 했습니까? 네, 횡보했습니다. 횡보. 이렇게 요 구간에서 횡보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손절 스탑 리밋을 잘못 걸어두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런 식으로 횡보장에서 계속 손실을 보게 된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익절을 하고 나왔으니 얼마 안 먹었지만 익절했으니 상관없다 치지만 만약에 이마저도 손절을 걸어놨다, 익절을 하지 못하고 그냥 손절했다 그러면 어제 손절해야 하는 라인이요 이렇게 됩니다. 둘, 셋. 자, 그러면 이때 내가 얼마의 수익 구간을 이제 비용이 들어간지 몰라도 3번의 손절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비싸게 샀어요?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수익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익을 못 봤어. 쭉 미끄러져. 손절 기준이네, 손절. 그래서 마이너스 1%. 다시 뚫었어요? 샀어요? 수익을 못 봤어. 또 떨어지네요. 마이너스 1% 손절.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했는데 수익을 못 봐서 떨어지네요. 마이너스 1% 손절. 이해되시죠? 여기서도 계속 손절을 보는 거야. 그럼 이게 계속 이렇게 밤새도록 있었다. 이게 몇 번씩, 요 3분봉인데 1시간 안에 한 번씩 있었던 것 같아요. 1시간에 한 번씩. 그럼 여기서 벌어놨던 거 계속 까먹는 거죠. 그래서 횡보장에서는 저희 시스템으로 그냥 분할 매수해서 분할 매수하고 있다가 딱 그냥 수익 구간 딱 되면은 그냥 익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전략이 가장 좋고, 어제는 솔직히 최근에는 알트들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게 좀 불안 심리로 좀 작용을 해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좀 손절을 이렇게 라인을 그어봤는데, 요런 손절을 기대했던 거죠. 요렇게 쫙 이제 30분봉으로 쫙 폭락을 하면 좀 이렇게 횡보하다가 대략 한 요쯤에서 사게 되거든요. 요쯤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요쯤에서 삽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나 시간차는 있지만 결국 금액은 비슷해요. 네. 그러다가 또 두 번째 여기서 사고, 여기서 익절,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추가를 한번 더 들어가면 여기서 익절. 저희의 로직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다시 이게 떨어지고 하니까 여기에서 또 폭락이 오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다시 회복하고 여기서도 회복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횡보를 하게 됩니다. 횡보. 여기서 거의 횡보죠, 횡보. 네, 그 가격이. 물론 이 횡보장이 얼마나 갈지도 알 수 없습니다. 했다가 오를 수도 있고, 했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가격도 그렇고 다 하락 추세입니다.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현재 여기도 하락이죠. 여기서도 다 하락입니다. 일봉으로 볼까요? 일봉 여기서도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고요. 여기서도 물론 이게 뭐 무조건 정확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추세라는 부분은 그럼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이전에도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명백한 하락 추세죠. 그리고 근데 여기 오른 게 진짜 뭐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이게 하락하는가 보다 했는데 또 다시 오르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무조건 정확하다 할 수는 없고 또 이게 떨어지다 또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대비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너무 희망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그 절망적인 얘기가 한두 개가 나와버리면 그냥 쫙쫙 미끄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제 이제 매도 호가를 보면요. 와, 지금 걸려있는 게 얼마가 없어. 이렇게 1.8개, 3.7개 우리나라 최고의 거래소라는 업비트도 호가창이 이렇게 비어있는데 다 합해봐야 1.9개, 3.2개 다 합해봐야 5개도 안 돼요. 다 합해봐야. 그럼 5개면 이거 싹 누가 위로 누가 이거 싹 긁어모으면 몇 프로입니까 이게? 누가 여기 싹 긁어모으면 한 4.2개 정도만 있으면은 요거 금액을 한번 쫙 올리게 됩니다. 4.2개만 사 모으면 짜고 4.2개 해봐야 뭐 지금 1억이죠. 1억 치면 올리면 그러면 그만 금액이 확 올라갑니다. 이런 장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또 누군가가 1.45 한 2개도 안 되는 금액이죠. 2개도 안 되는 금액을 던져버리면 갑자기 쫙 빠집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한 10개, 20개씩 들고 있는 사람들이 5억, 10억씩 있는 사람들이 이게 사기 시작했다. 아니면은 뭐 10개, 20개 있는 사람이 팔기 시작했다. 그럼 시장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레이스케일이나 이런 애들이 뭐 어제 뭐 10,000몇 천 개 샀다며 12,000개 그렇게 하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량이 없어. 물량이 시중에 물량이 없는데 그럼 뭐겠습니까? 만약에 시중에 쌀이 없어요. 쌀이 없어. 그럼 쌀값이 이제 폭등이 되겠죠. 누군가가 저기 하기 위해서. 그러면 누군가가 근데 그걸 매점 매석을 해놨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가격을 올랐다가 빡 던지기 시작했어. 물론 뭐 그레이스케일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펀드로 조성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못 판다 할 수 있지만 걔만 팔아요. 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력이.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저는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걸 많이 넣지도 않고 일단은 저희 쪽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수익률에도 그냥 많은 수량을 매도하게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바꿔달라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다 수정을 해드렸어요. 자, 하지만 이게 하루에 0.3% 뭐 0.5%씩 버는 요 수익이 과연 작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제 회원분들하고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추천을 드린 방식은 어제 내가 손절을 걸어봤는데 하락은 아니었고 지금 횡보였다. 그래서 일단은 횡보가 좀 더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장에서는 수익률을 좀 낮추고 또 초기 매도를 좀 많이 한 50%, 60% 이상 조금만 먹더라도 50%, 60% 이상 좀 많이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앞으로 추가 상승이 돼서 정확하게 차트가 열리면 그때 다시 좀 늘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락세에 있는데 1시간 봉으로서는 지금 하락세에 있는데 이런 장에서는 조금 안전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그분들 거를 이제 세팅을 다 도와드렸는데 하루에 0.3% 보는 게 별거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한 달 뭐 1년, 10년 이렇게 모이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저희가 이제 주식 그 봇이 만들어지면 자녀의 주식 계좌도 이제 열 수가 있잖아요. 주식 계좌는 자녀 거를. 그래서 많이 증여하시잖아요. 그거를 우리 새로 만들어지는 에너봇을 통해서 그 가민봇을 통해서 하루에 0.3%씩 해가지고 자녀의 계좌를 관리를 해준다.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어림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매매, 십시일반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조금씩 모으는 게 그게 정말 큰 변화를 일으켜내는 거고 제가 이제 아이들의 그 자기개발 교육이라든가 또 직장인들, 창업자들의 어떤 자기 관리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가거나 교육을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신이 하루에 진짜 조금 한 3분 정도 할 수 있는 습관, 3분 정도 하는 거, 많이도 안 해. 그거 하나 바꿔봐도 그게 한 달, 1년이 쌓이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3분 동안 기지개 피는 것만 연습을 해도요. 몸의 유연성이 달라집니다. 1년이면요.
한 정거장만 걸어 다녀도 건강관리 1년 건강관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어려운 거지 그게 결코 무시할 만큼의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제 한 1,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한다 치고요. 하루에 수익이 0.3%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한 달이면 9%입니다. 수익금은요 109.5%입니다. 수익금은 10년 해봐야 1,095%입니다. 그리고 자녀 뭐 20년 동안 뭐 자녀 거를 관리해준다 하더라도 2,190%입니다. 자, 요건 그냥 단순한 계산 수치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내가 그 벌었던 것을 족족 다 빼서 쓴다는 가정하에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를요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뭐 9% 1,000만 원 9% 해봐 90만 원이고요. 내가 1년 동안 요거를 한다 하더라도 1년 수익률 해봐야 1,095%예요. 한 달에 90만 원씩 계속 모아서 다 해봐야 1,095%. 그러니까 뭐 1년에 1,000만 원 놓고 1,000만 원 버는 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크다고 느끼지는 못하는 거죠. 하루에 조금씩밖에 안 버니까. 자, 근데 얘를요 복리로 한번 돌려볼게요. 빼지 않고 여기 들어간 돈은 없다라고 치고 빼지 않고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한 달에 수익률이요 똑같습니다. 한 달 수익률은 내가 원금에서 1,000에서 90만 원 뿐이 안 됩니다. 근데 1년 수익률은요 얘를 넘습니다. 단위를 넘어가기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2,813만 원이 됩니다. 이거 10년 돌리면요 300억 가까이 됩니다. 300억. 20년을 돌리면요 이거 너무 허황된 얘기라고 해서 읽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버에서 저도 최근에 봤는데 그런 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10년 동안 자본금 한 1,000만 원, 뭐 1억, 뭐 요렇게 500만 원 요렇게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10년 만에 100억 벌었다. 10년 만에 300억 벌었다. 이런 유튜버에서 이런 얘기 보신 적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벌었을까요? 이렇게 번 겁니다. 이렇게. 이 방법으로 번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게요. 이거를 매일 갚는다라고 생각해요. 매일. 내 한도가 넘어간 금액을 제가 이제 지금 요렇게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뭘로? 코인으로는 안 합니다. 코인으로는 너무 불안해서. 뭘로 하냐? 지금 주식법 만들면서 미국 주식 가지고 해요. 테슬라, 애플, 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월트 디즈니,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뭐 요런 거를 번갈아가면서 이제 하면서 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하루에 5,000원이 벌든 10,000원이 벌든 그걸 다시 놓고 다시 또 누르고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다 사요. 맥시멈으로. 네. 물리면 그냥 뭐 기다리는 거고. 그럼 얘네들이 거의 뭐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100위권 안에 드는 회사인데 쉽게 안 망해요. 이런 회사들은. 그 떨어질 수 있어요. 조정받으면 그냥 뭐 냅두는 거고요. 만약에 이 중에라도 수익금을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2% 3% 발생하면 다 팔아요. 그러면 얘가 원금이 생기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또 보고 뭐 예를 들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놈이다. 그러면 물타기를 하거나 불안매수를 좀 더 사주는 거죠. 아니면 뭐 다른 종목을 하나 더 사거나. 얘는 어떻게 해요? 많이 물려있다? 그러면 회복할 때까지 냅두는 거예요. 회복할 때까지. 나중에 보시면 우리나라도 뭐 10대 기업들 있어요. 그 테마주들 이런 건 좀 위험해요. 테마주 이런 거 말고 대장주 중에서 우량주들 정말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는 거. 우리나라 뭐 삼성이나 현대 이런 큰 대기업들 뭐 이런 것들은 좀 꾸준하게 좀 조정을 받아도 금방 회복할 수가 있고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기능, 뭐 기술, 인프라, 그다음에 유저수 뭐 이런 것들 등등등 다 해서요. 자, 지금 일봉률로 돌리고 있는데 9월 1일 날 120만 원으로 시작했던 게요. 지금 현재 12월 20일 정도 됐는데 얼마 됐냐? 180에서 170에서 18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복리로 계속 갚는 거야. 주말에 안 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주말에 안 하는 게. 10년을 하면 이게 500억 가까운 수치가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빼지 않고 이 방법으로 계속 했는데 이것을 계속 성공시킬 경우에 말이죠. 절반만 하더라도 250억인 거고 자녀의 계정을 그렇게 만들어줬다. 예, 읽지 않겠습니다. 네,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너무 허황된 얘기 같아서. 자, 우린 요것만 하더라도요. 1년 안에 뭐 부자 되지 못해도 그래도 이번 생 많이 남아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아직 이번 생 뭐 절반도 안 살았으니까 충분히 후반전에는 충분히 좋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을 하는데 내가 뭐 정말 뭐 매일같이 차트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에너봇이나 가민봇이 알아서 해준다라는 요것만 해도요. 조금 늦으면 어떻고 좀 더 땡겨주면 뭐
또 얼마나 땡겨지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 자녀들 용돈 받은 거, 그 뭐 세뱃돈 받은 거 모아둔 거 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첫째는 10살이라고 2년 더 살았다고 좀 더 많더라고. 요거 가지고 자녀들 통장 운영해 주는 거예요. 재테크. 내가 직접 자녀 통장에 있는 돈을 자 10년 뒤 우리 첫째가 이제 20살이 됐을 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유태인들이 자녀들 뭐 이렇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뭐 집에서 뭐 금수저라서 주지 않아요. 하지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루에 많이 버는 것보다 한 방에 많이 버는 것보다 뭐라고요? 오랫동안 적지만 오래 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10년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 돈 쓰고 싶을 텐데.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100억 넘어갔을 때 돈 그냥 그다음부터는 마음껏 썼다고. 100억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100억이 넘기려고 하면 나중에 계산한 게 나오는데 100억 넘기려면 최소한 5년에서 6, 7년 이상 해야 되거든요. 100억 넘기려면 이 방식으로 하려면 뭐 1억으로 시작하면 더 빨리 되겠지만 1000만 원으로 시작했을 때 그럼 뭐 그동안에 진짜 하고 아끼고 안 쓰고 올라서 빼고 싶은데도 계속적으로 이 방법으로 가고 또 금액이 늘어나니까 두세 종목 가지고 안 되잖아요. 종목을 뭐 20개, 40개 늘리고 그러니까 이거 혼자 관리가 안 돼. 그러니까 보수 사용을 하고 당연히 그때는 이런 식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100억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쓰고 싶은 거 쓰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